안녕하세요. 나교장 안상현입니다. 오늘 그 애니어그램 2번 유형에 대한 특징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지난번 제가 1번 유형의 특징을 종합적인 어떤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고, 일하는 방식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분해서 그 방송을 준비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이어서 가슴형 2번 유형의 특징과 그리고 소통하는 방식, 일하는 방식을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종합적인 특징을 좀 알아보자면 1번 유형은 장형이었거든요. 장형의 특징 기억하시나요? 본능 중심이라고 했죠. 그러면 가슴형은 한마디로 무슨 중심일까요? 맞습니다. 감정 중심이라고 합니다. 감정이라는 영역이 사실 좀 복잡하죠. 복잡한데 대체적으로 가슴형 분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는 이들이 어떤 또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죠. 감정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특징, 개인적인 것이죠. 사적인 것, 자기의 느낌이죠.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장형의 그 느낌과는 단어는 같은데 이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장형이 어떤 느낌대로 한다라는 뜻은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본능에 충실한다 라는 뜻이고요. 가슴형들이 자기의 느낌대로 한다라고 할 때에는 그 욕구와 본능도 있지만 자기의 감정, 어찌 보면 어떤 생각, 기억, 이런 것들이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 장형과 가슴형의 그 느낌대로 사는 거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 중에서 그 2번 유형은 특히나 이런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2번 유형의 특징을 표현하는 어떤 별명에는 조력가, 헬퍼, 베푸는 사람, 친절한 사람, 상냥한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이 이분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번 유형 입장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 존중받는 느낌,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이 강화가 되려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그들이 나에게 그런 인정과 보상과 사랑과 관심을 주었을 때 2번 유형은 야, 내가 잘 살고 있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고 더 열심히 또 더 책임감 있게 또 자기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두루두루 살펴가면서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속담이나 명언 중에서도 멀리 가려면 함께 간다라는 뭔가 그런 문구가 와닿는 사람들,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그런 것,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도 2번 유형들의 특징에 좀 잘 부합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누군가를 돕고자 하는 이 마음이 기본 욕구이다 보니 그 상대방의 상태를 잘 파악하죠. 특히 또 감정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공감대를 잘 끌어내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면 굉장히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라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그리고 따뜻하게 응대해 준다, 미소를 지으면서 처음 만난 사람과도 인사를 주고받고 상냥하고 친절하고 나의 아픔을 함께 해주려고 이렇게 공감을 잘하는 그런 능력, 그런 것들이 2번 유형의 중요한 특징이 아닌가. 그런데 이제 이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뭘까요?
이런 분들의 단점. 지나치면 사실 뭐든지 다 단점이 됩니다. 뭐 친절이 사실 지나쳐서 큰 문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하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어떤 도움을 요구했을 때 그 도움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는 것과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 또 눈치가 또 빠르고 상황을 잘 파악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 나서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돕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오지랖을 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돕는 마음이 조금 또 욕심이 결합이 되면 이제 어떤 아첨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부를 이렇게 떠는 그런 게 또 될 수도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 맺기에 매우 능한 사람들이고요. 이제 그 아주 중요한 단점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욕구를 정확하게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그 욕구의 안테나가 쏠려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이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추구하려는 성향 때문에 자신의 욕구를 드러내고 자신이 어떤 도움을 요청해서 그런 것들을 받는 거에 있어서 좀 익숙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요구를 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들로부터 그런 어떤 도움을 받는 것이 이들에게는 좀 그들로부터 자기가 멀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자꾸 요구하고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멀리하려 하지 않을까, 나를 떠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또 무의식에서의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작동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본적인 이런 특징들을 좀 주로 알아봤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린 1번과 약간의 그런 행동의 차이를 좀 설명을 드려보면 1번도 약속을 잘 지키죠. 2번도 약속을 잘 지키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어떤 내면의 욕구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죠. 1번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본인 만족을 위해서 약속을 지키는 거거든요. 자기가 그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거에 대한 만족감이 더 큰 거고요. 2번 입장에서의 약속을 잘 지키는 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하는 겁니다. 그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어떤 1번의 타이틀을 얻고 싶은 것보다 내가 늦음으로 인해 이 사람에게 내가 기다리게 하고 시간을 뺏고 그래서 피해를 주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반면에 또 1번 입장에서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는 할머니의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들어준다. 이것은 윗사람에 대한 예의, 또 어떤 사회적인 규범, 그리고 공중도덕 이런 차원에서 자기가 모범적인 행동을 하기 위한 그런 행동에 비춰서 생각될 수 있고, 2번 유형 입장에서는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정과 사랑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더 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니어그램을 각각의 그런 행동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그 내면의 욕구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를 계속 비교하면서 알아보는 그런 어떤 관찰과 성찰의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2번 유형의 기본적인 특징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2번 유형은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때 자기만족감, 정체성 이런 것들이 살아난다. 그런 도움을 주는 행위를 통해서 인정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깔려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나요? 네.
2번 유형 특징 여기까지 정리해서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